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강상죄에 관련된, 물론 이제 강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뭐 윤리, 도덕 그런 건데, 주로 이제 남녀 간에 그동안 살펴봤던 무슨 뭐 간음 그런 것들도 다 강상이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전부 이제 강상죄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이런 강상죄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어, 굉장히 이제 판단을 요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입니다. 평안도에 이제 용강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용강의 조찬경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이제 옥사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그동안 주로 이제 정조대 사건을 살펴봤다면, 그 조부였던 선왕이었던 이제 영조대 사건입니다. 1734년 영조 1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해서 이건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비서실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승정원 일기에도 이제 실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조찬경에게 그 계모가 있었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처첩 뭐 그런 뭐 적서 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계모는 또 엄격히 다르죠. 계모는 정식 본례 절차를 거친 이제 어, 그 어머니인 후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후처가 계모죠. 그런데 이 조창경의 그 계모인 김큰아기, 이름이 예전에 이제 순 우리식으로 이렇게 큰아기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을 많이 썼죠. 김큰아기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들인 조창경에게 구타당했다고 관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해요. 고발을 해요. 그런데 이 김큰아기는 또 어떤 인물이었느냐? 남편이 죽은 뒤에 남편의 조카뻘, 당질, 종질이라고 하죠. 오촌 조카. 그러니까 남편의 사촌의 아들을 이제 종질, 당질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당질인 막석이라는 인물과 또 거의 내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간통을 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계모를 어머니를 후처를 때리고 그 후처는 또 간통을 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어쨌든 자식이 부모를 구타했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계모가 간통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용강이면 이제 평안도니까 평안감사가 이걸 보고하고서 법률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적용하던 대명률, 즉 중국 명나라의 형률에 의하면 어미와 자식의 윤리에는 생모와 계모의 구별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모도 아버지가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은 여인인 만큼, 그래서 부모를 구타하면, 그러니까 생모를 구타하던 계모를 구타하던 똑같이 이 강상죄를 물어서 윤리도덕을 어긴 것으로 물어서 차명,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 당시 사형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예우를 한 최고 등급의 사형은 이제 사사죠.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교형, 교수형, 그리고 좀 죄질이 안 좋을 경우 이제 차명입니다. 목을 베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한 점이죠. 뭐 능지처사라 해서 막 이렇게 온몸을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형도 있는데, 그건 뭐 능지처사는 주로 반역이라든가 그런 정도 해야, 차명만 해도 상당히 목을 베어 죽이는 거니까 아주 중한 처벌이죠. 아무튼 그 경우는 이제 차명하게 됐고요. 또 아들이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고소하면 이것도 윤리도덕을 어긴 거라고 해서 교형, 교수형에 또 내리게 돼 있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법전이 이제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가 모반, 국가 반역을 모의했을 경우는 고소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의리보다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하고, 모반과 같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를 부모가 저질렀을 때, 아무리 부모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고소할 경우는 그거는 이제 강상윤리를 어긴 것이다 해서 교형, 즉 교수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조항도 있어요. 그 정모나 계모, 자기의 적실 어미, 이거는 이제 그 서자 입장에서죠. 서자 입장에서 적실 어미, 또는 이 적자 입장에서, 본 부인의 자식 입장에서 계모가 혹시 아버지가 죽은 뒤에 계가, 즉 재혼하는 거죠. 계가하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할 경우, 이 경우는 고소할 수 있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중종 때 만들어진 수교인데, 다만 생모는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혹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바람을 피거나 재혼을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를 낳아준 어미니까 그 경우는 이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때 교소하면 또 역시 앞에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교수형이겠죠. 그런데 정모는 이제 법적으로는 어미죠. 그 서자 입장에서. 그리고 계모도 법적으로 어미죠. 그 적자 입장에서. 그런데 정모나 계모가 계가거나 간통하는 순간, 그동안 의리는 어미 자식 간의 의리였지만 사실은 핏줄은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가하는 순간 또는 간통하는 순간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가 이 정모나 계모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도 어미에 대한 의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정모나 계모가 계가하거나 간통하면 고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원래는 이제 그 부모 고소하면 반역이 아닌 다음에는 못하게 돼 있었지만 이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해서 규정이 생깁니다. 다만 생모인 경우는 바람을 피거나 시집을 가더라도 나를 낳아준 혈육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창경의 어미 계모는 조창경 입장에서는 한 육촌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제 오촌 조카였으니까 조창경 입장에서 자기 육촌 형제와 간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둘이나 그것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미와 자식과의 관계는 도리는 끊어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제 아들이 어미를 구타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 해석의 이제 여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유권 해석을 해달라라고 조정에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조의 입장은 뭐냐? 그러니까 순서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절차를. 만약에 구타하기 전에 관가에 먼저 고소를 했으면, 원래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미와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고, 고소하지 않았으면 도리는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모가 간통했으면 먼저 관가에 고소해서 관계를 끊어야지, 고소하기 전에 구타하고 그렇게 손찌검을 하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간음하면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가 죽는데 아들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관가에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어미도 극형이면 자식도 따라서 죽어야 된다. 그런 논리죠. 약간 좀 나간 논리긴 한데, 어쨌든 영조는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연이라고 해서 책을 읽으면서 유교 경서 같은 걸 읽으면서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정무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 경연 자리에서 이제 대신들이 이제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요. 그 당시 이제 병조판서,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윤유가 아비가 그 계모를 만약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재혼한 것, 제취한 거라면 어미 자식의 도리는 중요한데, 혹시나 이 계모가 그 당시에 화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꽃화자에 안에 첫자에서, 이건 이제 순 우리말로 이제 놀이개첩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첩이죠. 그냥 첩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정식 계모가 아닌 그런 정식 부인이 아닌 그런 경우를 이제 화처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화처라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평안도 한번 조사를 하라고 하자. 일단 한번 조사를 기다린 뒤에
결정을 내리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도에 조사를 하도록 하니까 이 여인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는, 김큰아기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는 계모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정확히 그 법적인 지위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조의 얘기는 김여인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또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연남, 즉 간부를 따라가지 않고 조찬경 집에 계속 살았다는 것은 어미자식의 명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타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요. 그 당시 이제 이조판서였던 이제 송인명은 고소하기 전에는 어미와 자식임이 분명하니까 계모가 간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의 처벌을 안 하거나 그렇게 가볍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이제 간음했던 또 죄는 또 있으니까 구타했다는 죄로 차명에 처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정상 참작을 좀 하자라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영조는 아니다. 그건 이제 법대로 해야 된다. 극형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인륜 도덕이 다 없어질 것이고, 게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계모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온갖 꽃들을 들어서 계모를 구타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종 때 수교를 들어요. 생모가 아닌 뭐 정모라든가 계모가 음란하면 관가에 고소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뜻이 다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미 자식의 명분은 본인 스스로 끊으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관가가 끊어주는 것이다. 근데 어찌 감히 자기가 제멋대로 판단해서 구타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병조판서 윤유가, 그럼 김여인은 물론 간음죄로 처벌하고, 조창경은 이제 부모 구타죄로, 그럼 각각 둘 다 이제 처형이 되는데, 둘 다 죽게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김여인이 일단 먼저 잘못을 했으니 김여인을 처형하면 그 순간 어미자식 도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구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아까 이조판서 견해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창경에 대한 약간 동정론이 조금 신하들 사이에서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성판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었죠. 뭐 조상경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홍문관 부재학이었던 이종성, 뭐 이런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지금 삼강오륜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바꾸자는 것은 곤란하다. 관가에 고소하기 전에는 어미 자식의 도리가 엄연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강상, 특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러 가지로 상황상.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마 지금 우리 형법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존속 상해, 존속 자기 부모나 조부모를 다치게 하거나, 특히 존속 살인 같은 경우는 일반 살인이나 상해죄보다 무겁게 치죠. 그런데 비속 상해나 비속 그런 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는 것은 강상 윤리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조하였던 민진원, 봉조하는 그 당시 이제 영의정까지 되게 정승을 마친 사람이 관직을 사양하고 은퇴하면 주는 명예직입니다. 근데 이제 봉조하의 신분으로도 경연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 같은 것들을 하죠. 민진원은 아마 정조의 생모였던 해경궁 홍씨의 오라비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민진원이 이제 중국의 고사를 들어서 영조의 편을 들어줘요. 옛날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 영공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그 영공의 아들이 이제 괴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 부인, 즉 어머니는 친모는 죽었고 계모인 남자라는, 이름은 남자인데요. 남영남자를 쓴, 이름은 남자지만 여자입니다. 계모인 남자가 사통을
한 거를 알게 돼요. 그 피가 거꾸로 솟겠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후처였던 남자가 물론 이제 왕실이니까 후궁이죠. 다른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모인 남자를 이 괴외가 살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진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모 남자도 참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바람핀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건데 그거는 쏙 빼고 남편이었던 영공에게 일릅니다. 당신 아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 내가 그래도 어민데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 괴외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그 당시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논쟁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특히 강상 윤리를 중요시했던 성리학자들이 송나라의 성리학자들이 그동안 이거는 아들이 어미를 죽이려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케이스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영조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영조의 편을 들어줘요. 그제서야 영조가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내가 이걸 계속 법대로 하라고 했던 것은 요즘에 이제 계속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강상윤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너무 가혹하다, 살려줄만 하다라고 하니까 일단 조찬경은 2차례 형추. 되게 이제 봐줄 때는 사형에서 감해줄 때는 그 귀양을 보내는데 귀양 보내기 전에 매질을 하고 보내요. 그것도 이제 죄질에 따라서 한 차례 매질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 2차례 매질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 3차례 매질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매질할 때 숫자는 30대 정도 되니까 이것도 중형은 중형이죠. 그리고 좀 뭐 큰 죄가 없어도 풀어줄 때도 또 한 차례 매질을 하고 풀어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귀양을 보내는 거니까 2차례 형추, 그러니까 뭐 합하면 60대 정도 맞았을 겁니다. 맞고서 사형은 줄여주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계모인 김큰아기는 율에 따라서 교수형.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의리가 있는데 게다가 이제 남편의 오촌 조카와 바람을 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건 뭐 윤리를 완전히 어긴 것이다 해서 계모인 김큰아기는 율에 따라서 교수형을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모를 구타했던 아들은 섬에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일단 조창경은 섬으로 귀양을 갔다가 한참 귀양을 살다가 9년 뒤 1743년에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오늘 조찬경의 옥사의 대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